옳은 것은 기역과 니은으로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제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은 직윤폭 메커니즘이네요. 네, 문제 10번. 직윤폭 메커니즘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림이 이렇게 등압선이 이렇게 상공에, 북반구 상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고, 이 지점이 전 P입니다. 그죠? 이렇게 힘이 A고, 그 다음에 이렇게 B네요. 그죠? 바람이 이렇게 분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렇게 Q지점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 바람이 불면서 뭔가 환경이 변하나 봐요. 어떻게 변하나 봤더니 등압선인데요. 지금 이게 856 헥토파스칼, 860 헥토파스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등압선 간격이 넓었다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죠? 넓었다 좁아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먼저 기억. A의 크기는 A가 뭘까요? 지금 보니까 등압선표 보니까 밑에가 고, 위에가 저잖아요. 그죠? 고에서 저를 향해서 생기는 힘, 이 힘 뭡니까? 바로 기압경도력이죠. 기압경도력. 기압경도력은 뭐에 비례하죠? 등압선 간격에 비례하죠. 그 크기가 등압선의 간격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즉 기압차에 비례하고 등압선 사이의 간격에 반비례하죠. 근데 이제 등압선이라는 게 뭡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만 비례하는데 등압선이라는 게 바로 기압차가 일정한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등압선의 차이라는 게 거리차가 수평 거리차가 그러니까 좁아지면 커지는 겁니다. A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A의 크기는 P에서 가, Q에서 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Q로 가면서 커지는 겁니다. 그죠? 등압선 간격이 좁아지면서 기압 경도력 커지죠. 그죠? 그래서 틀린 말. 니은 B는 이게 뭡니까? 전향력이죠. 전향력. B는 지구 자전에 생기는 힘이다. 맞습니다. 그죠? 전향력은 지구 자전이 원인인 힘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옳은 것. 자, 풍속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자, 풍속. 우리가 직윤풍 평형식 어떻게 쓰냐면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써볼게요. 델타 H분의 델타 P. 그죠? 델타 H분의 델타 P는 2로 V 오메가 사인 파이. 이때 이제 등압선, 직윤풍의 풍속은 이 V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V는 뭐에 비례하냐면요. 기압 경도력이 크게 비례합니다. 그죠? 나머지 항은 보면은 뭐 공기의 밀도항이라든지 지구 자전각속도항이라든지 위도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상수거든요. 공기 밀도 일정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구 자전각속도는 원래 상수죠. 그 다음에 위도, 같은 지방에서 계속 분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도를 결정할 만한 요인은 뭐밖에 없다? 기압 경도력 크기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P에서 Q로 가면서 기압 경도를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커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풍속이 P에서 Q로 가면서 점점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P에서 더 크다고 되어 있는 디귿은 틀린 말. 그죠? 옳지 않은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쭉 옳은 것은 니은만 옳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보기는 2번 되겠죠. 그죠? 10번의 답 2번입니다. 네. 자, 이제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그림을 보면요. 그림 딱 보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소재가 뭡니까? 자, 편소폭 파동이죠. 11번. 편소폭 파동 나와 있네요. 자, 그냥 요거 바로 보겠습니다. 해설 바로 할게요. 자, 보면요. A에서 공기에 작용하는 전형은 기압 경도력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A 지점이 어디냐면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편소폭 파동 중에서도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공간. 그럼 이제 A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상공풍이냐면 고기압성 경로풍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요. 고기압성 경로풍. 고기압성 경로풍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가운데 고기압이 이렇게 있고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네요. 고기압이 있고 요걸 이렇게 둘러서 지금 지나가는 바람인 거 아닙니까? 그죠? 고기압성 경로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으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고 안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는 형태죠. 그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겁니까? 그렇죠. 전향력이 더 큰 거죠. 기압 경도력보다. 그래서 R자임이 안쪽으로 남는. 그래서 원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 이런 게 고기압성 경로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A에서 공기에 작용하는 전향력은 기압 경도력보다 크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크다는 판단이 맞는 말이죠. 그죠? 고기압성 경로풍이니까. 요 지점이 A죠, 지금. 문제에서. 맞는 것 되어 있고요. B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B가 지금 어디냐면 이렇게 편소폭 파동에서 고기압 중심에서 저기압 중심으로 넘어가는 요 중간 지점쯤이 이제 B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공기가 어떻게 되는 곳입니까? 뒤에서는 빠르게 공기가 불어 들어오고 앞쪽에서는 느리게 가니까 이거 수렴하는 곳이죠, 공기가. 그죠? 수렴해서 이제 지상으로 막 내려가는 곳이죠. 그래서 공기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수렴을 한다. 이 판단이 옳은 거고요. 니은은 틀린 것. 자, 디귿 보시면 C의 지상에는 저기압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C는 지금 어디냐면 그림상에서 이렇게 해서 또다시 고기압 쪽으로 넘어가는 중간 지점쯤이 씁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서 바람이 느리게 불고 앞에서 빨리 빠져나가니까 공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공기가. 그죠? 지상에서부터. 그럼 지상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지상에 저기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상에서 저기압이 형성된다라는 디귿 보기 옳은 보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으로 짝지어져 있는 문제 3번. 네, 보기 3번이 정답이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이제 문제 12번인데요. 12번은 열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열점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 건 또 이제 흔치 않은 경우죠. 하와이가 열점인 건 다 아시죠? 지금 A, B, C. 근데 하와이가 지금 A 지점이고요. A, B, C 세 지점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와이에서 열점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이제 기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그 B나 C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열점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니까 B 같은 경우는 A에서 이제 화산이 만들어진 그 경로랑 비교해 봤을 때 A에서 초기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초기에 화산이 만들어질 때에는 B에서 이제 열점에 활동이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A에서 이제 화산이 만들어질 때, 화산섬들이 만들어질 때 B에서도 똑같이 화산섬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A는 굉장히 오랫동안 화산섬이 만들어져가지고 줄지어진 패턴이 나타나고 B는 A의 이제 끝자락쯤 가서야 비로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A와 B는 방향의 유사성을 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긴 하지만 A에서 먼저 화산섬을 만드는 활동이 시작됐고 B는 나중에 시작됐다 볼 수 있고 C는 전혀 다른 경로를 보이는 걸로 봐서 아예 이 열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이 이 화산섬을 포함하고 있는 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 기억 보시면 주로 이 열점에 대한 얘기인데 주로 해양 지각이 용용되어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된다. 이런 지형은 해령이죠. 그죠? 해령이 해양 지각이 녹은 마그마가 올라와서 현무암질 마그마의 형태로 올라와서 해양 지각을 다시 형성하는 거죠. 열점 같은 경우는 지각의 하부에 심부에 있는 멘틀 물질이 그죠? 예. 주기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화산섬들을 만드는 거죠. 해양 지각이 용용된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될 테고. 그다음에 최초의 화산 활동은 A가 B보다 먼저 시작됐다. 예, 선생님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A 쪽이 화산 활동이 그죠? 오랫동안 있었다는 걸 초기에 화산섬이 만들어진 경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지금 A 현재 열점 위치입니다. B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남쪽에 있긴 하지만 화산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A에서는 화산섬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아마 A에서 이쪽 화산섬들이 만들어질 때 같은 판 위에 있던 B에서도 이 화산섬들이 같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A에서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화산섬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A에서 먼저 화산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 만들어진 화산섬들은 B에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화산섬이 만들어질 때는 B에서도 같이 진행해 있다. 하지만 C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패턴이 전혀 다르잖아요. 열점이 현재 이 위치인데 화산섬들의 이동 방향을 봤을 때 A, B랑 전혀 다르죠. 요거는 아예 판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B의 해상은 C의 해상과 같은 판에 분포한다는 거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걸 근거로 해서 옳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예, 그렇죠. 12번 문제였네요. 지금 우리가 푼 게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정답이, 그렇죠. 니은만 옳게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도 뭐, 여러분들 이제 그 시험지를 보시면 될 테고요. 일단은 지사 해석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번 지사 해석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13번. 네. 13번 보시면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B가 석회암이고 A는 화강암이고요. B는 석회암이고 석회암이니까 퇴적암이죠. 그 다음에 이게 아마 C가 섭록암이고 D가 쉐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 중에 이제 화강암이나 섭록암은 화성암이고요. 관입을 했다는 얘기죠. 석회암이나 쉐일은 퇴적암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럼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판단하셨겠지만 B가 일단 퇴적이 되고요. B가 퇴적이 된 다음에 A가 쌓입니다. 그죠? A가 관입을 합니다. 그죠? A가 관입을 했다. 화강암이 관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부정합이 있습니다. 그죠? 부정합. 기저감이 쌓이고 그 매끄럽지 않은 침식면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D가 그죠? 그리고 나서 D가 퇴적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가 되냐면 이제 C가 관입을 하죠. 섭록암이.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부정합이 한번 또 있네요. 그죠? 네. 부정합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표층이 퇴적되게 되죠. 이때 이제 그림가의 A와 C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원소를 가지고 이제 반감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때 A는 지금 처음 방사능 원소 양의 8분의 1. 8분의 1이면 이제 2분의 1씩 3번 곱했다는 얘기니까 반감기를 3번 거쳤다는 얘기인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니까 이 방사능 원소 X는요, 반감기가 얼마나 1억 년이네요. 그죠? 처음에 100에서 50대인데 1억 년 걸리죠. 반감기가 1억 년 녀석이 반감기를 3번 거쳤으니까 요거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억 년 전에 퇴적됐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분의 1 남아있잖아요. 반감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죠? 두 번 지나갔다. 그래서 2억 년 전에 퇴적. 그죠? 관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억 년 전, 3억 년 전, 2억 년 전에 관입을 했다. 현재로부터. 자, 기억. A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다. 아니라니까. 그죠? 3억 년 전이라니까. 틀렸고요. B와 D는 부정합 관계이다. B가 여기에 있고요. D는 여기 있네요.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부정합이 있죠. 그죠? B와 D는 부정합 관계 맞죠? D에서는 화폐석이 산출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D가 언제냐면은 3억 년이랑 2억 년 사이거든요. 그죠? 화폐석은 언제입니까? 신생대 화석이죠, 화폐석. 신생대는 6,500만 년 전에 신생대가 시작됐습니다. 2억 년 전에 쌓인 지층 속에 6,500만 년 전부터 출현한 화폐석 화석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이건 중생대 지층인데. 그죠? 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고생대 아니면 중생대 지층이겠죠. 그죠? 고생대와 고생대 아니면 중생대니까 어쨌거나 신생대 화석은 발견될 수가 없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것. 그래서 13번은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제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여러분들 암기해서 푸시는 문제네요. 아마 막판에 공부 많이 하셨죠? 네. 문제 자체도 꼬이지도 않았고 아주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림 평안누춘군, 조선누춘군, 그리고 그냥 이거 누춘군 이름 볼 것도 없이 지도 딱 보자마자 고생되죠. 고생대 지층.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예, 제주도 까맣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죠? 예, 신생대네, 신생대. 그죠? 3기 화산암, 3기 퇴적암, 4기 화산암.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노춘군, 대동노춘군.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상도 쪽, 예, 지금 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공룡 발자국 막 자동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중생대 지층입니다. 그죠? 예. 좋아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 가는 신생대 지층의 분포에다 아니라니까. 가는 고생대라니까요. 그죠? 예. 자, 니은. 나에선 대규모 석회암층이 분포한다. 대규모 석회암층 언제입니까? 바로 고생대 지층이죠. 예. 자, 그 다음. 경상노춘군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죠? 예. 이제는 막 머릿속에 있는 꽂힐 정도로 외웠네요. 경상노춘군, 공룡 발자국. 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중 옳은 것은 디귿만 옳아서 14번은 답 3번 되겠습니다.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14번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도이다 그랬어요. 예. 지금 이 지질도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시험에서 봤던 지질도는 약간 다른 게 지층 경계선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점선과 점선 사이에 실선이 보이죠. 근데 이게 제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점선과 실선이 유사한 패턴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즉 등고선과 나란하게 그려진 지층 경계선이라는 얘기죠. 등고선과 나란하게 그려진 지층 경계선은 무조건 수평층이죠. 그죠? 정말 이 동네는 너무나 착하게 그냥 퇴적이 된 그런 지층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자, 보시면요. 기억, 쉐일은 수평층이다. 쉐일층뿐만 아니라 전부 다 수평층이죠. 거기 있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석회암은 사암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수평층이라는 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그림상에서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잘라서 한번 보시면 단면도를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이제 등고선이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죠? X, Y.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수평적으로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죠. 그죠? 네. 수평적으로 쌓였다는 얘기니까요. 별로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볼 때 석회암이 어디 있냐면 맨 위에 석회암이 있네요. 예. 사암은 어디 있냐면 그거보다는 낮은 쪽에 사암이 이쯤 어딘가에 있네요. 그죠? 예. 석회암이랑 사암 중에 누가 먼저 퇴적됐습니까? 사암이 먼저 퇴적되고 그 위에 석회암 쌓인 거죠. 왜냐하면 별말이 없으면 역전이 없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층에 역전이 있다면 모를까? 지층에 역전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였다.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지층 누중의 법칙이죠. 그죠? 예. 적용하시면 되고요. 이적인 습곡이 관찰된다? 아니, 수평층이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있는데 습곡은 왜 생각합니까? 그죠? 습곡은 관찰되지도 않고, 그죠? 없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정이 됩니다. 자, 15문제 역시 무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1번이 정답인 게. 네. 자, 16번 보겠습니다. 5문제 남았네요.
자, 16번. 문제가 횡합니다. 그죠? 그림도 하나 없고요. 예. 허블 상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